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수면 휴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이빙을 가게 되면 한 다이빙하고 충분히 최소한 1시간 이상 쉬었다가 그 다음 다이빙을 하라고들 권합니다. 근데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은 사실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특히 깊은 수심의 긴 시간의 다이빙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 이 충분한 수면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전 다이빙의 첫경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이빙을 하는 순간만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is life입니다. Everything else,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수면 휴식 시간이다. 이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문구 들어있는 티셔츠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존 하여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벌을 구매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저는 엑스라지가 제일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면 휴식 시간이 뭔지, 해야 하는 이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수면 휴식 시간 동안에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잔류 질소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하는 동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면 휴식 시간이라는 말은 한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을 해서 수면에 딱 도착한 시간부터 그 다음 다이빙에 위하여 입수하고 수면에서 하강을 시작하는 시간까지를 수면 휴식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트에 앉아가 1시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시간을 한다면, 그러나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100%의 이 다이빙 컴퓨터에서는 내가 수면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면 휴식 시간을 계산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행기 표시와 함께 12시간이 뜹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면 휴식 시간에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컴퓨터에서는 같이 나타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다이빙 마치고 나면 우리 몸속에는 반드시 질소가 우리 몸속의 정상적인 질소 농도에 비해서 높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 밖에서 호흡을 할 때마다 이 질소는 버블이 돼서 우리가 내쉬는 숨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많이 빠져나갈수록 그 다음 다이빙이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 수면 휴식 시간 동안 어떤 몸속에 남아있는 잔류 질소를 다이빙에서 계산하는 시간이 테이블에 나와 있고, 우리 다이빙 컴퓨터들은 그걸 딱 감안해서 그 다음 그 다이빙 계획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잔류 질소 시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잔류 질소 시간이라는 표현은 내 몸속에 있는 잔류 질소가 다음번 다이빙을 할 때 수심에 따라서 내가 이미 그만큼 다이빙을 했다고 간주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잔류 질소 시간입니다. 이것은 다이빙하고 나서 쉬는 시간과 그 다음 내가 다음 다이빙을 하는 수심에 따라서 그 수치가 계속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테이블은 우선 그 30m에서 최대 무감압 환기 시간이 20분으로 나와 있는 테이블 1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2에서는 우리가 수면 휴식 시간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얼마나의 질소가 남아있는가를 압력군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요. 보통은 테이블 3에서 다음 것을 보여줍니다. 역시 30m에서 옆으로 가보면
위에 3, 7, 10, 14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이 잔류 질소 시간입니다. 즉 내가 30m에서 들어가는 수심에 따라서 이만큼 시간을 많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수심에 들어가면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얕은 수심에 있으면 무감압 한계가 점점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잔류질소 시간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내 몸속에 질소가 빠져나가지만 또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질소가 다음 다이빙의 우리가 무감압 한계를 정할 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 더하기 17, 20이고요. 7 더하기 13, 20입니다. 끝까지 가서 18 더하기 2도 20입니다. 즉 수심 30m에서 첫 다이빙에서 20분의 무감압 한계가 두 번째 다이빙에서도 전체 무감압 한계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내 몸속에 잔류질소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것은 내가 쉬었던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잔류질소 시간과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를 우리가 조절된 무감압 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첫 테이블에서 첫 다이빙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무감압 한계 시간과 똑같이 나옵니다. 설명하면서도 제가 좀 어렵네요. 수면휴식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휴식을 해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은 제가 이 건강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엄청 강조합니다.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어떤 수면휴식 시간 동안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좀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음식을 좀 무리하게 먹으면 이것이 장내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감압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이빙 자체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좀 어느 정도 먹는 게 좋고, 저희들이 리버보드 같은 데 가보면 리조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침 식사하고 다이빙하고 그 중간에는 항상 가벼운 식사들을 서빙을 합니다. 이 휴식 해놓고 제가 영육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자세로 쉬면서 그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다이빙을 계획하면 되겠죠. 해서는 안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잘 지키지 않는 게 술, 담배입니다. 이 아가씨는 보면 술과 담배를 같이 들고 이렇게 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이빙 할 때는 그날의 다이빙을 마칠 때까지는 술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담배는 언제든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치발리볼을 하는 아가씨들이 옷도 별로 안 입고 이렇게 열심히 몸을 띄고 있는데, 다이빙하고 중간에 휴식 시간에는 이 정도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땀도 나게 되고요, 탈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면 휴식 시간에 해야 할 운동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빙과 다이빙 사이에는 프리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 프리다이빙 이야기 할 때 한번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같이 계속 진행하면 감압병이 더 많이 오느냐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면 휴식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이 심각한 다이버들은 다 수면 휴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좋은 시간에 우리가 다시 바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